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이너 먹스입니다. 오늘은 전에 만들었던 마스터 매트리얼의 노드를 한번 보면서 이 노드 자체가 이제 그 블렌드 기능을 섞는다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상당히 노드 양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소 단위 정도 이렇게 작업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양들이 우장차 이제 카피가 돼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러한 노드 형식의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함수 레퍼런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마스터 매트리얼을 저번에 이제 만들었던 지금 노말은 기존에 이제 썼던 것에서 간략화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요 노드의 형식에 따라서 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UV 관련된 항목하고 그 다음에 알베이도에 관련된 그리고 메탈릭 뭐 각 부분별로 되어 있고요. 이 구분되었던 것은 그룹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레퍼런스 함수라는 게 보통 보면 이렇게 블렌드 오버레이 눌러 보시면은 이 인풋 단자와 아웃 단자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중간에 연산을 하고 연산된 정보를 최종치로 나와서 연결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값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넣어야 될 것들을 한번 UV 쪽을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UV 쪽 관련된 부분을 처음에 오른쪽 마우스 머티리얼 부분에 머티리얼 함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시고요. UV란 이름을 한번 언더바 01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UV 언더바 01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이 부분에 마스터 매트리얼 원래 요거 있던 부분에 함수 요구에 있는데요. 아웃풋 단자의 기반으로 정리가 됐고 현재는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할 거고요. 아웃풋 타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이름을 설정하셔도 돼요. UV 형태를 뭐 지정하겠다. 그러면 UV에 관련된 결과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UV에서 사용되었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은 텍스트 코드하고 멀티, 그다음에 애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되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최종 결과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함수 쪽으로 가져와서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기존에 어떤 소스에 관련해서 텍스트 코드의 0의 1, 그다음 타일 맵에 대한 UV, 그리고 오프셋 이동값에 대한 밴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간략하게 해본다면 4개의 텍스처에 대한 요 부분을 자 벡터 4짜리 4번에 대한 결과치의 파라메타를 전환을 하시면은 벡터파가 되고요. 이 소스는 일단 정보 양에 대해서 UV가 관련된 항목이니까 UV에 MS라고 한번 지정을 해 놓을게요. 파일린 정보도 있고 이 텍스처를 눌러서 보시면은 정보의 이제 채널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UV에 관련된 항목을 일단 복사를 해보시고 컨트롤 V 여기도 복사를 해서 그것이 여기다 또 컨트롤 V 두 개 이제 4개 벡터를 여기에 관련해서 사용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U 그것이 컨트롤 V 예전에는 이제 하나하나 벡터를 다 했는데요. 지금은 이 하나의 채널링에다 넣어 주시면은 관리도 좀 편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정리하기도 편해서 이렇게 간략화를 조금 시켜버립니다. 채널링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바로 타일링 UV나 관련된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럼 이게 저장이 됐다는 것은 이 타일 이름을 다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일링의 첫 번째는 1, 그다음에 여기도 1 값 썼고요. 옵셋은 00으로 그냥 활용이 되었습니다. 벡터 하나씩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하시고 타일링의 A와 B, 그다음에 UV의 A와 B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일링 베이스를 만들면은 요거조차도 간략화가 좀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함수까지 내재된 상태입니다. 아웃풋 UV로 결정해서 요거 값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저장을 해보시고, 자, UV 쪽은 일단 한번 꺼볼게요. 꺼보시고 여기에 소스 관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까 레퍼런스 함수에 관련된 요거를 드래그해서 딱 올려주시면은 네, 이러한 함수 레퍼런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모양새는 이렇게 파란색 가루 들어가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능상에서는 요거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라미터 전환에 대한 UV 마스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를 그대로 적용을 하되 그룹은 10의 UV로 일단 한번 결정을 해 놓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값들을 지원을 하고요. 이 소스에 관련된 항목에 맞춰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바로 여기 연동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이 기능을 이게 정리가 된 거고, 사실 이거 대신 UV 코스를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UV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얘가 이제 마스터 매트리얼에서 이게 정리가 된 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매트리얼이 마스터 2의 인스턴트 매트리얼을 상정을 해서 인스턴스를 보게 되면은 인스턴스를 한번 보면 현재 UV 코스의 10번 UV 관련된 항목에 이렇게 UV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거 켜놓고서 타일링 베이스가 되는 값들을 한번 치환해 2배. 현재 보면 2배로 늘어나는 과정, 2배, 2배, 또 이동값 이렇게 같은 조건이 되죠. 사실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면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지금 현재는 요 전체가 하나의 매트리얼이에요. 하나의 매트리얼로 가공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 매트리얼이 여러 가지 성능 문제로 인해서 같은 매트리얼을 또 5개 또 5개 이런 식으로 3단계만 섞어도 상당히 많은 양이 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해서 UV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지정을 함으로써 소스가 간략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 상태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형태를 하는 거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이름별로 하면은 각각의 지원되는 형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UV01에 대한 함수에 요 맞춰서 세팅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함수를 다양화를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새가 이렇게 되면 복사, 컨트롤 W 눌러서 복사하고 UV02다. 02에 대한 정보는 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UV가 각각의 다른 형태의 UV로 같은 정보의 형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요 소스가 관련된 항목이 만들어지면은 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별로 지정하실 때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럴 때 디테일을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함수로 지정하고 그 함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은 소스를 이제 여러 개 복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함수 레퍼런스를 카피를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V01의 형태의 유지를 하는 요 값에 대해서 함수를 보면은 가지고 있는 형태의 UV나 매칭되는 요 값 똑같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도 여기에서도 이제 이 값들을 정리를 했었을 때 소스가 그냥 한 방에 좀 그냥 저희가 보는 이미지에서는 요 이미지가 별도로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들이 또 함수 레퍼런스로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고 싶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한 방에 묶어서 연결을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UV에 여기 인풋 단자를 어떤 걸 쓸 것인지를 정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인풋 단자에 어떤 데이터를 적용해서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또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리얼 존속이 요게 지금 하나인데요. 여기 하나에서 컨트롤 C 카피를 하시고요. 똑같이 함수 레퍼런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함수 레퍼런스는 별도 이름으로 서페이스라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선택, 함수 레퍼런스, Alt W 눌러서 자,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지정된 이름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거고요. 자, 아웃풋 단자의 함수 레퍼런스 서페이스 부분을 아까 전에 있는 오브젝트, 자, 마스터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일단 가져오게 되고요. 자, 이 가져온 데이터 단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매트리얼이 들어가는 존속, 쉽게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매트리얼이 되게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인풋 단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컬러,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노말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5개 항목만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코드가 좀 필요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음. 자, make material attribut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 노드를 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드에서 베이스 컬러이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메탈릭이란 부분, 메탈릭. 그리고 세 번째는 러프니스란 부분에 러프니스로. 그리고 스페큘러 단소 형태로 해서 스페큘러로 조정합니다. 자, 노멀 맵은 노멀 맵 베이스로 해서 딱 연결을 해서 노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단자에서 요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통제하는 내용들이 좀 모호해서 사실 오브젝트에 대한 펑션 오브젝트를 별도로 합니다. 사실 요 매트리얼은 바깥에서 제가 보이게끔 하는 값이 크고요. 벡터 3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데,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인풋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펑션 인풋이라는 인풋에 보면은 펑션 인풋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현재 RGB 코드 또는 RGB 알파까지 사용한다. 그럼 4팩터, 뭐 3팩터 이런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들을 인풋에 알베이도다. 그러면 똑같이 이름을 지정해 주면은 인풋 알베이도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연결되는 이 노드에서는 벡터 3 형태로 해서 3개 RGB 채널에 색깔을 들어오게 하겠다. 또는 하나에 되겠다. 하나가 되면 하나의 형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동시에 이제 서브스탠스를 하게 되면 3개의 색깔을 동시에 가져와서 메탈릭 뭐 이런 걸로 지정하게 되면 걔 같은 경우는 마스크로 사용해서 레드 코드, 이 코드, 블루 코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인풋 단자의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툭 넣어 주시면은 요게 인풋형으로 지정이 되고요. 똑같이 컨트롤 W 해서 메탈릭 기준을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 메탈릭,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W, 이번 거는 러프니스에 똑같은 러프니스. 자, 여기 이제 이름별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W에서 노말 해서 노말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값인데도 이게 의외로 이제 단일 백수로 하게 되면은 인풋 단자를 결정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고, 이 함수에서는 그냥 UV에서 색깔로만 지정한다. 그러면 인풋 단자의 벡터를 사용하기보다는 단일 파라미터, 벡터 파라미터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지정된 값을 일단 요거는 지울 거고요.
자, 러프니스의 조건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인풋 단자 함수를 각각으로 해서 이름별로 했고요. 지정된 이름의 형태를 오브젝트에서 아웃풋을 5개의 형태를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출력된 함수를 그대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자, 마스터로 가서, 예, 아까 출력된 함수의 서페이스 요거죠? 예, 컬러가 지금 현재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배제를 하고요.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풋 단자 하나가 없죠. 인풋 벡터의 부분들 스페큘러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돼요. 인풋 단자 3 벡터 3 컬러에 대한 텍스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이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부분이 벡터 3에 이름별로도 있어서 좀 정확하게 이제 앞에 이름을 넘버링으로 사용해도 되고 막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알베이도가 뭐 밑에가 있고 막 그래서, 자, 들어오는 인풋 단자, 그리고 메탈릭에서 들어오는 값, 러프니스에서 들어오는 값, 거기에 노멀에서 들어오는 값을 받아서 얘가 안쪽에서 이 과정을 설계를 하고 단일 형태에서 제공을 해요. 자, 그런데 현재 어트리뷰트 가지고 있는 이 값이 제공돼 있잖아요. 연결 모드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를 잡아서 선택하시면은 어트리뷰트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use material attribute 선택을 하시면 한 개의 단자를 잡고서 UV 코스를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화가 되면 사실 이 데이터가 지금 이제 필요 없어지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화 형태가 유지가 돼요. 이런 것이 싸게 잡혀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네, 하나의 오브젝트로 결정하는 거고, 요거를 함수로 보면은 일단 안쪽에서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값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야 될 거는, 자, 여기 똑같이 아까 자, 요거 부분이네요. 요거 부분에 적용 범위가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알베이도 플러스 메탈릭. 그냥 뭐 메탈릭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아까 스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또 정보가 들어옵니다. 제가 원하는 텍스트의 기반이 연결돼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함수에서 사용되었던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원했던 부분들은 최적화 형태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UV조차도 제가 이제 타일링 1값 똑같이 1 적용하고 옵셋도 없앨 수도 있고요. 자, 색깔이라는 것보다는 수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노멀 값도 더 올렸다 내렸다 가능하고요. 스페큘러 양도 사실 인풋 단자는 없지만 기본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러프니스도 원했던 값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것인지 그거를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체가 잡히기 시작하겠죠. 자, 아직까지 뭐 디테일 맵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인스턴스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임의의 형태를 변경하실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이도의 뭐 어떤 기본값의 흰색의 이쪽에서도 틴트 값을 그냥 딱 이렇게 사용해서 색깔로 줬지만은 당연히 회색의 채도 값도 맞춰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함수 만들어진 거에서 추가하면서 조금 고급화 디테일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건데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 모드가 하나의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이 모드가 복사가 돼서 2개의 단계가 되면은 사실 데이터상에서는 최소화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양이 될수록 너무 복잡해지고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안쪽에 감춰서 필요한 데이터, 뭐 여기서 사용하는 요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그죠? 그러면 요 데이터가 또 달리 변화를 주거나 여기서 복사를 가미를 하셔도 얘네가 인제 이름명으로 변경되는 요 항목 하나에 따라서 체크가 달라지고 또 이거를 복사해서 루프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버텍스 페인터를 기반까지 정리하실 수 있으면은 이 모양에 대한 내용들이 더 간략화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수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을 지금 함수 레퍼런스로 만들었는데요.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이외의 것도 더 추가하고 함수 레퍼런스를 더 고급화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월드 포지션이라든가 픽셀 뎁스에 관련된 항목, 그리고 여기 픽셀 뎁스 관련된 항목도 있고요. 오퍼시티 마스크 기반도 각각의 매트리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잡아내게끔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탭슬레이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여기는 일단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역할을 잘 잡을수록 최소화시킬수록 작업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적화 기본 단위부터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고급 디테일 최적화와 섞어야 되는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레퍼런스를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레퍼런스 섞어서 블렌드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